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일식당으로 확인되며 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23년 축구협회 임원 14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로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한 식당은 364만 5천 원이 결제된 서울 송파구의 S식당이었습니다. S식당은 최 부회장 부인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일식당인데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총액 기준 제일 높은 액수가 결제됐습니다. 이 일식당은 축구협회 사무실과 거리가 있는데도 지출한 금액은 가장 컸습니다. 임원들은 S식당에서 총 20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는 택시비나 카페 이용 등을 제외하면 건수로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과 함께 공동 1위였는데요. 1건당 18만 2,25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 공금을 최 부회장의 배우자 식당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 배우자는 이와 관련 작년에는 최 부회장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는 정도의 사이였다. 올해 2월 15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며 무엇보다 남편을 제외한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긴데요. 썸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몰아주기 했다는 게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2017년 9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당시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최 부회장 사례처럼 가족과 지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번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고질병이었던 법인카드 오남용이 재발했다며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협회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협회는 선임 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문체부는 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 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축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 운영에서도 불공정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을 발급하는데요. 국가대표를 비롯해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 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 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지도자 경력 요건을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AFC 어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함으로써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AFC 코칭 규정의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 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를 통해 심의결하지 않고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불투명,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 시스템, 대표팀 경기 티켓 판매 관리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식별정보,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 내역 등의 접속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문체부는 밝히며 축구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 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